예, 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변할까요? 이름에 의해서 인생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명이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중에서 하나가 명리학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미두수라든가 또 홍구 김원동갑 이렇게 여러 가지 역술 이론이 있지만, 역술 학파가 있죠. 역술 분야가 있지만 그 명리학, 손이사주학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은 부족한 오행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오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글자, 오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사주가 균형을 잘 맞추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편중되어 있을 수가 있고 부족한 오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잖아요. 보완. 그럼 보완을 어떻게 주냐? 그 방법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도와주는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와 맞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태어날 때 아이에게 이왕이면 이름을 지어줄 때 또는 계명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사주와 어울리는, 도와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노력이겠죠. 인간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노력 중에 하나도 이제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노력 중에 하나죠. 자기에게 어울리고 좋은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짓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목화토금수하고 써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 이 오행이 하늘로 간 것이 천간, 갑을, 병정, 무기, 임계 이렇게 되는 거죠. 땅에 가는 것이 뭐냐면 이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힘의 균형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좋은 글자, 좋은 오행이 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이제 명리학, 사주학에서 자기 운명을 이제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름은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보완해주는 오행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행이라는 것은 일단 이름에서는 이제 발음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발음의 상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이름 짓는 방법들은 사주를 안 보고 짓는 이름 짓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의 상생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명학 이론들은 사주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파수의 상생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물론 발음의 상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생도 형식적인 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사주에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주를 보완하는 상생법을 갖고 사주를 보완하는 이름 장명법을 갖고 짓는 것이 성명학의 존재 이유랑 많이 부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획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기획수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존재하는 겁니다. 예, 존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필기획수가 일본식 어떤 일본식 뭐 장명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주 자체가 중국식 학문이죠. 중국에서 온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중국에서 온 거는 부인할 수 없고, 또 일본에서 온 학문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요. 수리도 무시만 하기에는 존재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수리로 지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택일하러 온 분 중에서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혼하는 날로 결혼 택일을 꼭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종교가 어떤 거라서 이런 걸 믿지 않는데
내가 이혼하는 날에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학문이 미신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리석냐? 아니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날 하는 게 낫지. 좋은 날 해서 이렇게 해도 뭐 진짜 살면서 많은 어떤 부부간의 다툼이 있고 그러면 이혼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나쁜 날에 뭐 태기를 해서 그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거는 뭐 만용이고 어리석은 것이죠. 예. 이게 전부 미신 학문이라면 수천 년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사람들은 다 바보라서 이걸 믿고 이거를 활용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이름도 획수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파가 있다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수 오행도 좋게 또 원형이정의 이름의 획수의 분포도 좋게 작용을 해서 짓는 것이 좋고요. 또 세 글자라고 한다면 음이나 양으로만 치우친 게 아니라 음양이 획수가 골고루 섞여 있게 이렇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마다 오행이 있습니다. 글자에 오행이 있기 때문에 글자도 나에게 필요한 오행, 자원 오행, 그럼 뭐 글자 오행, 뭐라고 호칭을 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오행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걸 다 지키기에는 이름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왜냐? 법원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받아주는 글자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한자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받아주는 글자, 또 뜻이 뭐 나쁜 글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뭐 나체 나짜다, 뭐 그러면 그걸 이름에 쓸 수는 없잖아요. 예. 또 악마 맞자다 이런 거 이렇게 또 이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쓸만한 글자, 적어도 뭐 혐오스럽지 않은 글자, 뜻도 좋은 글자, 그러면서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고 획수, 발음의 상생, 자원오행 이런 걸 또 음량의 분포 이런 걸 다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명도 인간의 노력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노력입니다. 물론 이름만 잘 짓는다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자신의 사주를 보완해주고 자신의 사주에 도움이 되는 글자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또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성명학의 어떤 정통 이론을 바탕으로 짓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뭐 다양한 성명학 이론들이 있고요. 그래서 A 학파 이론으로 B를 보면 나쁜 이론, B 학파 이론으로 A 보면 나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뭐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어떤 정통 이론으로 지었을 때 또는 학파 이름 짓는 법을 습득해서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가 있으면 인정해 주는 태도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몇 년 전에 줬는데 다시 가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줬냐. 예, 이거 뭐 언론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이름이 나쁘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학자적인 양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뭐 누가 지었더라도 뭐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아, 이름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뭐 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양심이겠죠. 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감정을 뭐 개명을 안 하더라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이름 감정을 받고 자기 이름이 자기 사주와 맞는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통적인 성명학법을 추천드린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하세요.